자, 이제는 제1장 반도체 이론에 나와 있는 실전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전 평가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게르마늄 다이오드죠. 우리가 반도체, 원소 반도체라고 하죠. 원소 반도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은 게르마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리콘이 있죠. 물론 이제 요즘은 실리콘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게르마늄은 이제 원소 기호로 32번이에요. 원소 기호로. 원소 기호라는 것은 핵을 중심으로 도는 전자의 개수하고 같죠. 그러니까 전자가 32개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은 14번이죠. 핵을 중심으로 14개의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일정한 궤도를. 자, 이 다이오드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아는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소 기호 정도는 알고 계셔라 이 말이죠. 자, 1번 진성 재료로서 게르마늄이 실리콘보다 단위 면적이죠. 단위 면적당 유전자의 개수, 이게 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자의 개수, 실제 존재하는 개수가 적다. 말이 안 되죠. 얘는 32개가 있고 얘는 1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실리콘 다이오드에 대한 전격 전압은 1000V이고 게르마늄 다이오드에 대한 전격 전압은 400V다. 이게 실리콘이 전압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더 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오드는 온도 전격은 약 200도씨이고 그 다음에 게르마늄은 약 100도씨다. 이것도 이제 실리콘이 이제 온도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더 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오드 문턱 전압은 0.7V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게르마늄은 0.2에서 0.3V 정도 되니까 맞는 거죠. 이 문턱 전압은 에너지 갭이에요. 전자 하나가 튀어나와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그 에너지 갭이 이 실리콘이 이 게르마늄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야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문턱 전압이 얘는 0.7V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0.2에서 0.3V가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이런 것들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1번 내용과 4번 내용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반도체 다이오드의 두 가지 바이어스. 자, 다이오드가 ON이 되려면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야 되죠. P 쪽에 플러스, N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야 됩니다. 이제 오프를 시키려면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야 되죠. P 쪽에 마이너스, N 쪽에 플러스 전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가 있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아날로그 저항계 플러스 리드를. 자, 우리가 이제 테스터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플러스 리드가 빨간색입니다. 적색 봉이죠. 적색 봉을 말합니다. 플러스 리드를 다이오드 캐소드 쪽에. 우리가 다이오드가 있으면요. 이렇게 다이오드 있으면 이쪽을 에노드라고 하고 이쪽을 캐소드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다이오드를 측정할 때 이 저항계를 이 캐소드 쪽에 플러스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노드 쪽 이쪽에 마이너스를 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온이 될 수가 없죠. 역방향이잖아요. 끊긴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저항 측정을 하면 저항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맞는 걸 고르라는 거죠. 이게 저항값은 뭐예요? 전류가 흐를 수 없는가? 무한대죠, 무한대. 그래서 대단히 크거나 또는 개방되었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이오드에다가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봉을 딱 해야 됩니다. 적색 봉, 흑색 봉을 대야지만 이게 전류가 흐르겠죠. 온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되게 되면 저항을 측정하면 무한대 저항이 나오죠. 전류가 흐르지 않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는 일단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해요. 역방향 바이어스를. 그죠? 역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ON이 되면 항상 일정한 전압을 갖고 있죠. 그 전압을 제너 전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해서 만드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면 할수록 이 제너 전압은 낮아진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할수록 전위 장벽이 높아지니까 전개차는 커진다. 그 다음에 공피층은 얇아진다. 이런 것들을 특징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 설명으로 틀린 거. 순방향 동작을 할 때는 일반 다이오드 특성과 다 같죠. 그 다음에 역방향 바이어스 영역에서는 안정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특정한 항복 전압을 갖고 있죠. 이걸 제너 전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에 온도에 따른 항복 전압 변화가 없다. 온도가 아니라 전압, 역방향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항상 온이 되면 일정한 전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항복 전압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제너 다이오드에서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겠어요? 제너 전압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공피증이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강한 전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역방향 제너 저항은 아니라겠죠. 제너 저항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제너 전압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제너 다이오드는 어느 영역을 이용하려고 만든 다이오드요? 항복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다이오드가 항복이 일어나면은 온오프가 안 되지만 제너 다이오드는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함으로써 낮은 전압에서 항복 현상이 일어나도록 유도한 거죠. 그래서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복 영역의 영역을 이용하려고 만든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이 10V입니다. 우리가 제너 전압, 항복 전압이 10V다. 자, 우리가 제너 전압을 이렇게 표시하죠. 이게 10V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제너 저항 내부가 갖고 있는 저항이 있어요.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을 우리가 RS라고 한다면 RS가 8.55이다. 이 말이고요. 제너 전류가 제너 다이오드 흐르는 제너 전류가 얼마다? 20mA다. 그때 부하 전압은 얼마냐? 출력단의 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일반 회로를 보시면 여기 이런 뭐 저항이 달려 있고 여기에 제너 다이오드가 하나 달려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달려 있다. 이 제너 다이오드 양단에 부하 저항이 달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부하 저항이 달려 있다. 이 부하 저항에 달려 있는 이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부하 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가 이상적이면 내부 저항은 없어요. 내부 저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이오드가 이상적이지 못하면 내부에 저항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자그마한 저항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RS라고 하는 거죠. 내부 저항 얼마요? 8.55ohm이 있다. 그다음에 제너 전압, 제너 다이오드가 이제 온이 됐을 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여기에 걸리는 요 전압이 얼마다? 10V다 이 말이에요. 10V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제너 다이오드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다? 제너 전류인 거죠. 얼마예요? 20mA. 20mA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걸린 전압이 10V고 여기 걸린 전압이 얼마인지만 알면 이 출력 전압하고 병렬이니까 같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력 전압은 제너 양단에 걸리는 제너 전압에다가 제너 전압 10V에다가 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 RS 곱하기 전류 IZ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압은 10V고요. 전압도 이제 극성을 아셔야 돼요.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걸리는 전압이죠. 역방향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역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10V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20mA니까 저항은 8.5에다가 여기다가 20, 미리가 10의 -3승이죠. 그래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 10.17V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0.17V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죠.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 회로에서 최대 부하 전류가 20mA이고 제너 전압이 5V일 때 항복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 부하 저항은 얼마냐? 보세요. 이게 전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하 저항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죠. 제너 다이오드가 딱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너 다이오드가 이렇게 딱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부하 저항이 달려있다 이 말이죠.
RL이란 부하장. 근데 이 제너 다이오드의 제너 전압이 5V예요. 이게 온이 됐을 때, 여러분 온이 될 때 5V가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방향이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극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역방향으로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쪽이 캐소드 쪽이 플러스, 애노드 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역방향이죠. 5V 걸린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예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20mA.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얼마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야? 20mA. 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5V가 걸렸다면 여기도 5V가 걸려야죠. KVL 아닙니까? 여기가 5V면 병렬이니까 여기도 5V가 걸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5V가 걸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저항은 구할 수 있죠. 저항 RL은 전압과 전류가 되었으면 I분의 V 아닙니까? I분의 V 아니겠어요? 그래서 I가 얼마요? 20mA. 그 다음 V가 얼마요? 5V가 되겠죠. 그러면 5를 2로 나누면 2.5고요. 10에 여기에 마이너스 3승에서 공이 하나 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이 분자로 가면 100이 되겠죠. 그럼 곱하면 250이 나오네요. 그래서 255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자, 이 9번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거는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거에 많이 나오고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2kΩ이에요. 2kΩ의 저항과 자, 실리콘 다이오드의 직렬 회로로서 양단의 전압의 크기. 여기를 구하라면 이 전압이 얼마냐 구하라는 거죠. 자, 단순하게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이 가해지는 거고요. 이쪽이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이오드가 온방향이에요? 순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순방향이에요? 뭐예요? 역방향이죠. 역방향이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흘렀다는 소리는 여기가 끊어졌다는 소리야. 즉 오픈이 됐다는 소리죠. 오픈이 됐다는 것은 전류가 못 흐른다는 소리입니다. 전류가 못 흐른다는 것은 저항으로 따지면 저항이 무한대의 저항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디에 걸려요? 여기 저항과 여기 저항의 전압이 분배되는 거죠. 전압은 저항이 큰 쪽에 많이 걸려요. 근데 여기는 2kg고 여기는 무한대 저항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압은 여기에 걸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7V가 거의 대부분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답은 몇 볼트예요? 7V예요. 7V. 그래서 7V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온이 됐다면, 반대로 온이 됐다면 선이죠. 물론 내부 저항이 약간 있겠지만 거의 저항이 작으니까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모든 전압은 어디에 걸릴까요? 여기에 걸리겠죠. 그럼 여기는 0V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순방향이었다면 0V가 답이 되고 역방향이었다면 이 전압이 다 여기에 걸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죠. 제너 다이오드에서 제너 전압이 10V고요. 전력이 5W예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냐?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전압 주어졌고요. 전력이 주어졌는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전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전류를 구하라겠으니까 전력을 전압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전력이 얼마예요? 5W예요. 전압이 얼마예요? 10V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0.5A가 답이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더라. 그런 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그랬습니다.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자, 제너 다이오드의 파괴 전압이라는 것은 이제 제너 전압을 말하는 거죠. 제너 전압이 10V다. 그러니까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제너 전압이 얼마다? 10V다. 극성을 잘 알아두시라겠어요.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전압이겠죠. 그럴 때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I2겠죠. 그래서 I2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일단
이 양단의 전압이 제너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과 같겠죠. 이게 10V니까 이 양단의 전압이 10V예요. 그럼 여기도 병렬이니까 똑같이 10V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0V가 걸렸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폐회로니까 여기에 가해진 전압이 18V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10V가 걸렸으면 여기는 몇 볼트 걸려요? 8V가 걸리겠죠.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에 걸린 전압 합쳐서 18V가 돼야 되니까 그게 KVL 아니겠습니까?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이 8V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흐르는 전류 I가 계산이 되죠. I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니까 V가 지금 8V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R이 15ohm이라는 걸 알았죠. 15ohm. 그러면 0.8A가 흐르겠죠. 어디에? 여기에. 그러면 KCL이네요. 한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가 0.8A면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와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합치면 0.8A가 돼야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병렬이니까 똑같이 걸리죠. 몇 볼트? 10V. 그죠? 그럼 여기가 10V가 걸린다는 거 알았으니까 저항이 주어지고 전압이 주어졌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IL은 얼마냐 이 말이죠. IL은 R분의 V죠. V는 얼마예요? 10V고요. R은 얼마예요? 100ohm이죠.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0.1A죠. 0.1A죠. 자, 0.1A니까 여기서 오는 전류가 얼마였어요? 0.8A가 오는데 이 노드에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와 이쪽으로 합치면 0.8이 돼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0.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0.7은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답은 0.7A. 답은 2번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출력이 10V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 회로이다. 여기 양단의 출력이 10V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극성을 알아셔야 되죠. 이 제너 다이오드 양단에 걸린 전압이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10V가 되겠죠. 근데 이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이 전류가 최소 전류가 얼마예요? 첫 번째가 4mA입니다. 두 번째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가 얼마예요? 40mA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 어때요? 이들 전류에 대한 최소 입력 전압. 여기에 전압은 얼마겠냐? 이 말이죠. 두 개로 나눠보죠. 먼저 여기에 4mA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4mm. 그러면 여기에 4mm가 흐르면 여기도 4mm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올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예요? 여기가 4mm가 흐르니까 전압은 어떻게 해요? V는 IR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이니까 I가 4mm고요. IR이니까 R은 1kg이죠. 1kg입니다. 그럼 kg하고 mm는 없어지죠. 그러면 4V가 걸리네요. 그럼 여기가 4V가 걸려요. 그럼 여기는 몇 볼트예요? 10V예요. 그러면 이 공급되는 전압이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거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4mm가 흐를 때는 14V가 답인데 만약에 40mm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40mm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도 40mm가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40mA하고 1kΩ을 곱하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나오죠. 그럼 얼마예요? 이번은 40V가 나오죠. 이것보다 이제 10배가 높으니까 40V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40V고 여기는 10V가 걸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두 번째 두 개 합친 거 50V가 공급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최소 14V에서 최대 50V까지 가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하라는 건 뭐예요? 최소 입력 전압 구하니까 작은 게 몇이에요? 14죠. 답은 14V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의 정전압 다이오드 회로에서 입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2V. 자, 여기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2V. 그 다음에 변할 때 출력의 변화는 얼마냐 그랬어요. 출력의 변화.
변화는 얼마냐.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 내부 저항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RS가 주어졌네요. 이 RS는 얼마나 주어졌어요? 205. 여기는 내부 저항이 얼마요? 4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4 얼마냐?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저항이 이제 병렬이잖아요. 병렬이에요. 여러분들 저항을 병렬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0ohm짜리 두 개를 병렬로 계산하시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 계산하시면 50ohm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요. 100ohm하고 1ohm하고 병렬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그러면 거의 뭐가 나와요? 1에 가깝죠. 101분의 100이니까 거의 1에 가깝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적은 저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부 저항이라 아주 작은 저항이고 이거는 부하 저항이라 큰 저항일 거란 말이에요. 두 개가 병렬이면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저항만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출력 쪽이 이쪽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이 두 개면 이게 R1이고 R2면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해요? R1 플러스 R2분의 어디에? 출력이니까 R2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곱하기 입력 전압이 되겠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요? 출력 전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자, 출력 전압의 변화를 구하겠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구하겠으니까 입력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주면 되겠죠.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RS라는 것은 200이고 그다음에 RD는 얼마예요? 4ohm이고 그다음에 RD가 얼마예요? 4ohm이다. 이런 말이죠.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요? 2V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204분의 4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0mV가 나오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40mV가 나옵니다.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전압 회로에서 우리가 IZ 이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이런 말이겠죠. 자, 제너 전압은 9V랍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9V라고 해요. 극성을 조심하라겠죠. 제너 전압은 역방향으로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9V가 걸렸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폐회로잖아요. 그럼 이 공급되는 전압이 15V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합하면 15V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자, 이 전압은 15V에서 9를 뺀 얼마예요? 6V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에 6V가 걸린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전류는 R분의 V니까, 그러니까 전압은 6V고요. 그 다음에 1kΩ이 저항이니까 이거는 6mA가 흐르겠죠. kg가 10의 3승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밀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이쪽으로도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는 양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니까 9V가 걸릴 거 아니에요? 9V가? 그럼 9V가 걸리니까 이 I1은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는 I는 저항 4.5kΩ분의 전압 9V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눠보면 알겠지만 2mA가 되죠.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양이 이제 2mA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것이 2mA. 그럼 이쪽으로는 나머지가 다 가겠죠. 6mA 중에서 몇 4mA가 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mA.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가죠. 자, TTL 게이트에서 스위칭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다이오드. 우리가 스위칭 속도가 가장 빠른 다이오드 하나 외우라겠죠. 쇼트키 다이오드. 왜 그런다 그랬어요? 금속과 뭐요? 반도체를 결합해서 만든 다이오드요.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래서 고속의 스위칭용으로 쓸 수 있는 다이오드. 뭐요? 쇼트키 다이오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로 가죠.
자, 과거에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요. 우리가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거나 직렬로 연결했을 때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여기서 병렬로 연결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다이오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파를 내가 원하는 파만 골라주는 정류회로 역할을 한다는 거 하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오드를 병렬로 여러 개를 설치하게 되면요, 이렇게 회로를 병렬로 여러 개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나뉘어서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전류를 분배시켜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전류가 흐르더라도 분배시켜서 흐르게 해서 과전류를 막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병렬로 연결할 때는 과전류입니다. 과전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가지 특징 아셔야 됩니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가 정류회로 조절하잖아요. 전파가 갔을 때 어때요? 여기에 플러스파만 나오죠. 반파는 안 나오고 플러스파만 나오잖아요. 반파 정류회로 역할을 하죠. 근데 하나만 있으면 하나 역할밖에 안 하지만 여러 개가 있으면 동시에 여러 파를 보낼 수 있잖아요. 정류된 어떤 신호들을 동시에 많이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정류회로의 용량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다이오드가 병렬로 여러 개 연결될 때 두 가지 특징 꼭 알아두시고, 직렬일 때는 반대요. 과전류가 아니라 직렬로 여러 개를 설치하게 되면 과전압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골랐으니까 정류회로의 정류 용량이 커진다. 1번이고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다이오드를 직렬로 여러 개를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로 가죠. 전원 공급기를 처음 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서지 전류. 이게 어떻게 전원 공급기를 딱 켜면 갑자기 전류가 확 뛰죠. 그런 서지 전류. 서지 전류를 방지하는 거 방금 말했잖아요. 다이오드를 여러 개를 뭐로 해야 돼요? 서지 전류? 전류를 분배시키면 되죠.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면 서지 전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직렬로 연결하면 서지 전압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이들 각 다이오드와 직렬로 낮은 값의 저항을 연결한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것은 서지 전압이에요. 서지 전압을 우리가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18번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지만 천천히 풀면 풀리는 문제죠. 자, 입력된 전압이 15V였어요. 18V 범위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전압이. 그 다음에 ID,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는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이 전류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ID라고 했네요. ID, 전류의 변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부하 저항이 얼마라겠어요? 1kΩ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하 전압, 여기 걸린 전압이 얼마예요? 10V라고 했어요. 10V. 그죠? 그럼 여기에 전압이 10V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예요? 일단 여기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첫 번째로 전압이 10V고 R분의 V니까 저항은 1kΩ이니까 1kΩ분의 10V. 그러면 이게 킬로니까 가면 밀리로 바뀌어서 10mA가 이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겠네요. 그러면 이게 병렬이니까 여기에 10V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일 때, 첫 번째 15V 때 한번 보죠. 첫 번째 15V일 때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10V가 걸렸으니까 여기는 몇 볼트 걸려요? 첫 번째, 여기가 10V니까 이거 합친 것이 15V가 나와야죠. 5V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V가 걸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계산할 수 있죠. 여기 전류를 I라고 한다면 I는 R분의 V 하니까 100분의 5V 걸린 거죠. 그래서 100분의 5V니까 얼마예요? 0.05네요. 05A가 흐릅니다. 미리암페어로 따지면 50mA죠. 50mA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0mm가 흘러가서 이쪽으로 가는 양이 얼마예요? 10mm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40mA가 흐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15V일 때는 얼마? 40mm가 흘러요. 그럼 두 번째로 18V일 때는 18V.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이 10V였으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이 두 번째로는 얼마가 걸릴까요? 8V가 걸리겠죠. 여기가 10V니까 여기가 8V가 돼야 18V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전류는 R분의 V니까 R이 얼마예요? 여기 105ohm이고 V가 얼마예요? 8V야. 그러면 이건 0.08 뭐예요? 암페어니까 80mA죠. 그럼 여기서 공급되는 게 이제 80mA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는 10mm니까 나머지 70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70mA가 흐릅니다. 그러면 최소 40mm가 흐르고 최대 70mm가 흐르는 것이 이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류죠. 40에서 70.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9번 문제로 가보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회로에 정연파가 인가되었을 때 나타나는 출력 파형은 뭐냐 그랬어요. 제너 다이오드가 있네요. 제너 다이 특징만 알면 출력 파형을 금방 고를 수 있죠. 자, 이 제너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는 일반 다이오드와 같죠. 그래서 순방향일 때는 온이 되면 그냥 선이에요. 이상적으로 보면 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약간의 플러스만 주면 얘는 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반파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약간만 플러스로 올라가는 순간 얘는 온이 돼요. 그럼 요것만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언제 온이냐면 이 제너 전압이죠. 이 제너 전압 정도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해져야 얘는 전류가 흐르죠. 그러기 전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까지는 출력으로 다 파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몇 볼트예요? 이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예, 여기 주어졌죠. 6볼트죠. 그래서 제너 전압이 6볼트니까 6볼트가 되기 전에는 온이 안 돼요. 그러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출력으로 전압이 다 가죠. 왜? 끊어져 있으면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양단에 다 걸리기 때문에 입력된 전압이 다 출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볼트가 되기 전까지 여기가 6볼트라고 생각해 보죠. 여기가 전체가 7볼트니까 6볼트가 되기 전까지 요 파들은 다 출력으로 나가요. 근데 6볼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온이 되는 거죠. 온이 되면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항상 6볼트로 고정이죠. 그 이상의 전압이 오더라도 출력으로 나가는 거는 항상 6볼트만 나가는 거예요. 이 이상의 전압일 때는 파가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렇게 위가 잘리는 겁니다. 일정하다. 근데 6볼트보다 적게 나갈 때는 요놈은 온이 되지만 이것도 뭐예요? 온이 안 되기 때문에 적게 나갈 때는 출력으로 그대로 나가죠. 이렇게 높은 전압일 때만 얘가 온이 돼서 항상 6볼트로 유지되고 이게 온이 안 될 때는 입력 전압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마이너스 전압이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전압 이겁니다. 마이너스 전압이 갈 때는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얘가 역방향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순방향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줄 때는 얘는 항상 온이에요. 얘는 항상 온이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항상 온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얘가 온이 될 때까지는 항상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얼마인데? 5볼트죠. 제너 전압이 5볼트요. 5볼트가 되기 전까지는 얘가 온이 안 돼요. 온이 안 되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다 출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 전압이 다 출력으로 나가는데 언제? 야, 요게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플러스죠. 역방으로 5볼트. 이 정도죠. 여기가 5볼트라고 본다면 이게 마이너스 5볼트예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가는데 이 이상의 전압이 갔을 때는 얘가 온이 돼요. 온이 되면 얘는 항상 5볼트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더 낮아지더라도 항상 5볼트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의 전압일 때는 항상 입력이 그대로 출력이 나간다. 출력파를 보면 이런 거 안 나가고 여기 안 나가고 위가 잘리는 이런 파의 모양이 나가는 거죠. 몇 번이에요? 1번이 됩니다. 정확히 그리면 여기가 몇 볼트예요? 플러스 6볼트. 여기는 몇 볼트예요? 마이너스 5볼트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이제 제너 다이오드가 여기 하나 있죠. 제너 다이오드는 어떻게 돼요? 특징이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순방향일 때는 지수함수 쪽으로 흐르는데 역방향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른다겠죠.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해서 낮은 전압에서 블랙다운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내가 원하는 전압 이상을 가게 되면 항상 이 양단의 전압이 일정하게 제너 전압으로 일정하게 걸리는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죠. 그러면 이 양단의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제 역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올 때 출력은 항상 일정한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양단의 전압이 제너 전압 이상으로 올 때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게 제너 다이오드다. 그래서 4번의 내용이 가장 가깝습니다. 일정한 직류 출력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다이오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